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계좌를 빨갛게 역전시켜드릴 전세역전입니다. 대한광통신이 오늘 마이너스 2.5% 정도 마감을 하면서 15,190원으로 마감했습니다. 공은 크지 않고 흔들기도 많이 심하지 않았지만 대한광통신을 지금 보유하신 분이라면 지금 구독자분들께서도 여기서 매수해서 관리하고 남은 수량이 갖고 계시면은 지금 하루하루가 수익이 빠지는 부분들이 너무 짜증날 거고, 혹시나 이 고점에서 지금 혹시 물려 계신 분들이 있다면 급작스러운 하락 후에 완전히 빨리 안 나오니까 조바심 나는 부분은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대한광통신 그렇지만 이 상승하는 구간에서 엄청난 거래대금을 동반하면서 1조 원이 넘는 거래대금을 계속적으로 터뜨려 왔기 때문에 대한광통신은 빠진다 하더라도 반등이 좀 강할 것이고, 현재 구간에서 만약 유지선을 지켜내준다면 추가적인 고점 상승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매일같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경고에 대한 세력에 대해서 이야기도 좀 하고, 이 경고 매매법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작용해서 갖고 왔고 지금 이번에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된다면 결국에 이 유지선으로 귀결되기 때문에 유지선 이야기를 좀 하면서, 그리고 대한광통신과 더불어서 앞으로 움직였을 때 제가 대우건설 케이스로 가는 부분을 잘 생각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케이스가 지금 현재 상태에서 유지가 되고 있다. 그 부분에서 좀 안정감을 좀 가지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대한광통신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거래량도 거래 대금도 어마어마한 종목이었기 때문에 하락이 나온다라도 반등이 좀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그 반등이 작게 나오는 게 아니라 크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물려있는 분들은 빠져나올 기회는 분명히 있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신규 매수를 하시는 분들은 기회라는 부분들을 또 잡으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앞으로 이게 유지선이 지금 유지가 되던 깨지고 나서 밀리든 간에 매수의 타점이라는 부분들은 분명히 나올 것이고, 홀딩하는 입장과 지금 보유하신 입장에서는 좀 골치 아픈 부분들은 사실 지금 물려있는 분들이 있다면 지금 하루하루가 좀 첨예하게 심장이 좀 두근두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도 추가 매수를 한번 하실 수 있다라면 추가적으로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그런 관점도 분명히 있다라고 보여지고, 관리라고 하는 부분들에서 지금 현재 만약에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 하더라도 반등이 강할 거기 때문에 매수가 수준은 어느 정도 회복할 수 있다. 이 부분들을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대한광통신과 함께 또 같은 종목들을 보는 광반도체 종목들도 섹터들을 한번 생각해보고, 그리고 대한광통신을 우리가 어떻게 매매 접근을 했고 또 그 다음번에 이제 앞으로 어떻게 매매 접근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나서 대한광통신이 빠졌을 때는 어떻게 기회를 삼고 또 올라왔을 때는 어떤 식으로 우리가 관리를 할 것인지, 결국에 지금 유지선에 닿아 있는 상태, 지금 즉 빨간색 선에 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깨지게 되면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는 관점이 될 수 있겠지만 지켜내준다면 또 이게 매수 타점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우리가 그 부분들을 확인하신다면 지금 일단 대한광통신 겁먹고 있기보다는 대한광통신이 반등이 나오거나 어떤 가격의 세력의 결정에 따라서 우리가 전략을 어떻게 짜올 것인지가 일단 중요하다. 여기까지 여러분들, 대한광통신 저는 이 상태에서 그냥 바로 죽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또 밀린다 하더라도 반등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의 생각도 저랑 동일하게 보신다면 좋아요 하나씩 눌러주시고, 오늘 내용 참 중요하니까요. 앞으로 우리가 보는데 하나씩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한번 시작해 볼 건데, 첫 번째는 이제 경고 세력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경고 세력 매매 같은 경우는 우리가 경고에 기본적으로 들어간 종목이 밀릴 경우, 혹은 경고가 들어가기 전에 세력의 핸들링을 가지고 우리가 매수를 할 건지 생각하는데, 결국에 가장 중요한 건 이 섹터라든지 종목이 앞으로 성장성이라든지 추가적인 상승을 보일 수 있을 것이냐라는 거죠. 단기적으로 수급이 들어오거나 뉴스 하나에 올라오는 게 아니고 시장에서 원하는 테마인가, 대한광통신은 거기에 해당하는 테마의 종목이기도 하죠. 그리고 나서 강한 상승이 나왔을 때 이제 경고가 들어갔고, 우리가 이제 여기서 경고 매매 정리를 했을 때 투자 경고가 지정되는 경우 주가가 하락할 확률이 일단 단기적으로 높고, 저점 형성은 일주일 정도 걸린 다음에 반등이 나오고, 그 다음에 투경 해제 판단일 주가 종양이라는 건 하락이 일주일 정도 나왔다가 어느 정도 그 다음에 오일은 반등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대한광통신을 이 구간에 경고가 들어가고, 그리고 이 구간에서 밀리게 되니까 우리가 매수를 참여한 다음에 추가적인 상승 부분을 맛봤던 거죠. 그리고 나서 가져오다 보니까 이 빨간색 선인 유지선을 깨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보유할 수 있었고, 이렇게 우리가 같이 공부를 하면서 보고 있는데, 이 구간에서는 우리가 어떤 공부를 했나요, 여러분들? 이 구간에서는 지금 15,000원대가 올라가는 15,100원대만 올라가도 경고에 걸리는 케이스였는데, 여기서 급하게 들어주는 급등에 보여주고 나더니 경고에 당당히 들어가 버렸죠. 이 세력들이 경고에 당당히 들어가 버리고 나서 추가적인 상승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공부를 굉장히 많이 했죠. 이 부분들은 최근에 상승을 하는 종목들은 이런 식으로 빠지면은 단기적으로 조정을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도, 상승이 나오는 종목은 이런 식으로 옆으로 기는 형태가 좀 나와주는 게 가장 베스트고, 옆으로 기어주다가 추가적인 상승을 보여줘야 되는데, 반대로 이 아래쪽에 출발하거나 오전장에 밀면서 음봉이 떨어지게 되면 우리가 유지선까지 빠질 수 있다라고 우리가 공부를 했었잖아요. 자, 그리고 나서 그게 일단은 빠져가지고 유지선까지 왔으니까 지금은 유지선 기준점으로 봐야 되고, 이게 급락이 떨어지고 유지선이 왔다고 해서 무조건 매도를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 아니죠. 우리는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매매를 하고 있잖아요. 원칙이라는 건 첫 번째, 우리가 앞으로 갈 만한 종목들을 역전 밴드나 유지선에서 매수를 해가지고 이 유지선이 안 깨지면 가져가는 선택의 원칙과 기준이 있었고, 기준이라고 하는 거는 대한광통신이 앞으로도 시장에 광통신, 광케이블이라는 걸로 시장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결핍상을 해결하는 종목이라고 봤기 때문에 매수 진입을 한 거고, 여기서 거래대금이 이렇게 1조 원 넘게 터지면서 올라갔던 종목이 이렇게 급등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 아래쪽까지 경고가 들어가게 되면 하락하는 게 보통인데, 하락할 때 이 유지선을 지키기 위해서 미리 당겨 놓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 현재 구간에서 지지를 받고 있는 거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제가 영상으로 참여하지 못하더라도 제가 오전에 이 변동성이 있거나 매도가 해야 될 필요가 있다, 혹은 반전이 나올 것 같으니까 여러분 한숨 놓읍시다 라고 제가 문자를 보내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도 지금 유지선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고, 이 유지선을 다른 광반도체 종목들도 함께 우리가 봐야 되겠죠. 지금 같은 섹터가 같이 움직이고 있으니까요. 자, 우리로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이 고점에서 고점을 더 높여주고 나서도 이 첫상한가를 잘 만들어내고 첫상한가 종가를 지지하는 형태, 거기다가 유지선까지 지금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로도 보유하고 있다면 지금 매도를 해야 될 결정의 구간은 아니다라는 거죠. 거기다가 지금 광저차로도 한번 돌아가서 봤을 때도 광전자 이렇게 엄청나게 올라왔으니까 추가적으로 엄청나게 빠질 수도 없는 건 아니지만,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급락이 한번 고점이 떨어지고 나서 아랫꼬리가 유지선에서 닿아주고 오늘도 유지선에서 아랫꼬리를 달면서 버텨내주고 있다는 거 지금 확인이 되시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빛과전자입니다. 빛과전자는 오히려 하락한 구간에서 유지선에 닿았는데 바로 그 다음날 상한까지 꼽아버리면서 추가적인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광통신도 저렇게 움직였으면 좋겠지만, 일단 빛과전자는 점상까지 올라가는 엄청나게 강도 있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또 이 구간에서 내일 7,000원대 구간을 넘어가느냐가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 되겠다. 그렇지만 지금 단기적으로 본다면 역시 유지선을 깨지 않는 상태로 유지가 됐다라는 거 확인이 되시죠. 저희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매매를 자취하고 있는데, 중요한 가격대만 일단 체크를 하고, 일단은 먼 미래를 우리가 살펴보기보다 지금 당장 위기가 있을 수 있는 상황이거나 좀 아찔아찔한 구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일단 먼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앞에 눈앞에 있는 것부터 해결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추가적인 부분들에서는 우리가 생각을 하자라는 거죠. 대한광통신이 앞으로도 추가적인 고점 만들면서 신고가를 낼 수도 있겠지만, 시장이라는 게 언제나 우리 기술도 올라갈 때는 엄청나게 강해가지고 영원히 갈 것 같지만, 모든 종목들은 이 조정이라는 걸 겪어야 또 추가적인 상승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한광통신이 여기서 대우건설처럼 반등이 나오면서 올라가는 케이스가 된다면, 그때는 제가 또 하루하루 또 다시 한번 체크해드리고, 지금 상태에서는 이 세력들이 유지선을 지켜내는가만 우리가 체크를 하자라는 거죠. 그리고 대한광통신 앞으로 만약에 혹시나 밀리게 된다면 우리가 어떤 전략을 짜야 될 것이고, 또 올라가게 된다면 또 어떤 식으로 봐야 될 것인지, 우리가 일단 이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는가를 공부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은데, 대한광통신 공부하기 전에 우리가 전세 역전이 왜 이렇게 유지선 하냐, 올라가는 종목들은 조정을 줄 수가 있는데 우리 기술 같은 경우도 유지선이 깨고 나면 역전 밴드까지 지금 내려오고 있고, 삼천당제약 같은 경우는 사실 엄청나게 잘 가면서 빨간색 선, 즉 유지선을 한 번도 안 깨고 있다가 뉴스가 나와서 고점에서 밀려오게 되니까 이걸 깨는 순간 엄청나게 하락이 크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단기 추세를 깨느냐는 이 빨간 선이 기준점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대한광통신 그러면 제가 앞으로 이 구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 반등이 나온다든지 그래도 한숨 돌리는 구간, 혹은 매도를 좀 감행해야 되는 그런 구간에서 영상 남겨드리기 전에 제가 이렇게 매수할 때 매수를 말씀드리는 것처럼 매도할 때도 타점 제가 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매수할 때는 매수하자고 말씀드리고, 또 매도할 때는 매도 말씀드릴 거니까
일단 여러분들은 유지선만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매수 매도할 때 제가 영상으로 남겨드리고 타점도 보내드리고 있어요. 혹시 혼자 대응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아래 전화번호 010-4407-6279로 역전이라고 두 글자만 휴대폰으로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의 전화번호로 저장해가지고 매도해야 될 때 매도 타점 한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한광통신 그러면 이제 어떻게 앞으로 매매해야 할지 매매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그리고 나서 세력의 매집 또 내일의 전략까지 살펴보면서 앞으로 또 빠지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올라오게 되면은 내가 어느 순간부터 마음을 놓아도 될지 이 부분 한번 집중적으로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전에서 제대로 돈 복사를 하기 위해서 매매 기법 한번 배워볼 건데 집중해서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삼성전자 올해 대표적으로 매매했던 종목이죠. 이 녹색 선에 사가지고 세력이 이탈할 때까지 보유하다가 매도를 하고 녹색 밴드에 사가지고 세력이 이탈할 때 아직 이탈하지 않아서 보유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걸 어떻게 매매할 수 있느냐? 녹색 밴드에서 우리는 잘 가던 종목이 밀렸을 때 매수를 해가지고 빨간 선이 보이시죠? 이 빨간 선이 유지선입니다. 이 유지선을 유지가 되면 세력이 지켜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탈할 때 매도를 하는, 아직 이탈이 안 나왔기 때문에 이 구간의 매수는 홀딩을 하고 있는 거겠죠. 자, 실전적으로 봤을 때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희홀딩스입니다. 로봇주 엄청나게 세가지고 굉장히 강한 상승을 만들어냈고요. 급하게 또 밀어 내려왔죠. 그러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우리 녹색 밴드 구간에서 쌍바닥이 나오고 자리를 잡아주는 구간, 거기서 매수를 해가지고 고점 매도, 이 구간의 매도, 목표가 구간이 왔기 때문에 매도하는 부분인데, 자, 목표가 부분은 제가 산출을 하거나 혹은 고점에서 이탈하는 세력이 이탈 신호가 나오면 매도를 합니다. 여기서 종목의 선정이 중요할 건데 이 종목의 선정에서는 제가 박씨처럼 물어다 드릴 겁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재료가 좋고 돈이 들어온 종목들, 여기서 끼가 있는 대장주를 선정을 해가지고 녹색 밴드에 왔을 때 우리가 매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까지 이해가 잘 되셨는지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현대차 어디서 이제 사가지고 팔아야 될지 보이시나요? 그 다음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가장 시장의 대장주로 여러분들 테스트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어디서 이제 사야 될지 눈에 보이셨나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매매 기법의 전수는 끝났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멈추면 안 되겠죠. 팩트 체크를 해야 되는 건데, 제가 최근에 올려드렸던 종목들, 말씀드렸던 종목들을 가지고 검증이라는 걸 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제 큐렉소 인공관절 로봇으로 인해 가지고 상승을 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현재 2750원 역전 밴드를 보시면 12,000원대가 왔죠. 보시면 매수를 해야 될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12,300원 정도 수준이었고요. 그 다음에 큐렉소 같은 경우는 이제 2750원하고 22,000 이 정도 구간대가 2차 목표가로 보고 간다 그랬어요. 영상에서 확인하신 대로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포스코 DX입니다. 포스코 DX 같은 경우 너무 포스코가 안 갔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 고생 끝이 아니겠냐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번에 위에 1차 하한가에서 한 주도 팔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면서 2차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했죠. 43,000원대부터 48,000원대까지 나와 있는 부분. 자, 단기적으로 쉬는 부분도 체크 드렸고, 이제 고생 끝이라고 하자마자 고생은 진짜 끝났죠. 물리신 분들도 추가를 해가지고 제가 나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카카오페이입니다. 카카오페이 또 지금 보시는 분들은 말할 거 없죠. 49,000원대까지 현재 가격대 이하로 매수다. 59,900원대 첫 번째로 말씀드렸고, 그 다음번에 제가 이틀 후에 확신이 생겼어요. 이제 물려있는 분들도 추가 한번 해볼 만한 자리고 매수를 이야기를 한 거죠. 그리고 카카오페이 어떻습니까? 8만원으로 고점을 찍고 바닥권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부터 얼마나 걸렸어요? 며칠밖에 안 걸렸죠. 근데 60%예요. 여기다 더 기적적인 거, 저는 8만원대까지 보고 있다. 오늘 8만원 딱 찍어주고 밀렸죠. 이게 그냥 나오는 수치들이 아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효성 TNC 보시면, 효성 TNC 제가 이거를 포스코 DX 주가 전망에 마지막에 핵심 추천주로 제가 드렸어요. 핵심 추천주로 드렸는데 24만원대 정도 가격대 구간이고, 지금 올라오면서 제가 목표가를 얘기했죠. 44만원대. 왜? 아디가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근데 효성 TNC 그럼 확인해 봅시다. 자, 어느 정도 여러분들 신뢰가 갈 수 있는 느낌 아닙니까? 효성 TNC도 아무도 안 쳐다볼 때 여러분들 타점 말씀드리고 매수한 거
목표가에 매도 타점가에 잡아드렸어요. 거짓으로 할 수 없는 영상 올려드린 거 가지고 지금 검증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세력이 매집 거래량이 들어왔을 때 표시하는 부분들 가지고 매매를 하게 되면 이 세력이 매집을 이제 시작했는데 내가 들어가면 나도 언제 갈지 몰라요. 그렇지만 밴드로 설정한 매집 타점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는 올라갔을 때 단기간에 엄청나게 올라간다. 지금 종목들 60에서 80% 올라가는 거잖아요. 이런 좋은 타점들 우리가 놓치면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이런 타점들 꼭 받아보셔야겠죠. 구독자분들은 제가 지금 받고 계신데 영상으로 제가 타점을 말하기에는 시간적 차이가 있다 보니까 영상 제작 전에 제가 구독자분들께 중요한 타점에 지금 사보자 문자를 먼저 보내드리고 팔아야 되는 시그널에도 매도해보자고 우리 구독자분들 먼저 드릴 거니까요. 아직 좋아요와 구독 안 해주신 분들은 해주시고 타점 받아가 보세요. 주식으로 수익 났다고 자랑하실 수 있게 만들어 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처음 보시는 분들은 타점 필요하신 분들은 010-4407-6279로 여러분 간단하게 역전이라고 문자 2글자만 보내주시면 신청 끝입니다. 당연히 돈 드는 거 아니고 100% 무료예요. 전세 역전의 이름과 채널도 이제 커질 건데요. 전세 역전을 만난 게 행운이었다 느끼시게 되면 제 영상 도움 된다고 주위에 소개도 많이 시켜주시고요. 좋아요 열심히 눌러주세요. 그러면 저는 기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종목을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자, 강의를 한번 듣고 나니까 대한광통신 차트를 딱 다시 보면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가 딱 결정되시죠. 이 구간을 유지가 되면 유지를 하면서 보유를 해 가는 거고 이 구간이 깨지면 우리가 역전 밴드까지 내려온다는 이론이 있으니까 내일의 전략은 추가적으로 봤을 때 빠지게 된다면 우리가 역전 밴드에서 기회로 잡아야 되는 구간이 되고 또 유지선이 유지가 된다라는 건 유지선 가격은 어제랑 지금 동일하게 14,000원에서 14,500원이니까 이 구간이 깨지면 그럼 어떻게 만원대 초반까지도 내려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준다면 우리가 관리를 안 할 필요가 없겠죠. 빠지게 됐을 경우에. 그래서 그 구간에 좀 긴급하니까 제가 타점을 또 보내드린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여기서 반전이 나오는 관점에서 본다면은 대우건설 차트랑 유일하게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일단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을 때 얼마 정도 구간이 올라오게 되면 우리가 마음을 장기적으로 좀 놔도 될 것인가. 제가 이 구간에서 올라왔을 때 넥라인을 잡아가면서 트레이딩 스탑 가격을 잡았었죠. 반대로 나왔을 때 어떤 식의 가격대가 올라와야지 이 종목이 일단 반전이 나올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일단 가격대로 봤을 때는 이 상승에 대해서 걸렸던 이 자리인 이 중간짜리가 되는 16,500원 정도 수준 이상 올라오는 상황이 되면 일단 한시름 놔도 되겠구나 이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6,500원 정도 자리 지금 14,000원에서 14,500원 정도 자리 이 두 개가 중요하다고 일단 먼저 메모를 해 두시고 이 부분에서 사실 분 차트가 이렇게 좀 짧게 본다면은 변동성이 작다고 볼 수 없죠. 고가권에 있다 보니까 2만원대 주가가 지금 빠지는데 16,500원대까지 빠지는데 한 번에 이렇게 빠지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사실 보유하시는 입장에서는 좀 불안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격대의 스탑로스를 거시거나 흐름들을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여기서도 이렇게 급하게 좀 빠지는 모습이 있지만 이 부분들이 결국에 세력들이 돌리려고 생각하고 유지선을 유지하려고 생각한다면 지금 이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겁나가지고 같이 털어버리게 만드는 그런 흐름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렇게 해서 봤을 때 16,500원과 14,000원대 일단 생각을 하고 앞으로의 흐름들을 우리가 같이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대한광통신이 또 급변당하는 구간이 있으니까 타점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쪽에 전화번호로 역전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고 대한광통신 앞으로 우리가 같이 매매하면서 또 공부를 열심히 할 거니까 구독 필요하신 분들은 구독 한번 해주시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또 내일 또 대한광통신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